타임을 가져올까요? 어떻게 짠을 할까요? 안 되겠죠. 습관이 나와가지고 약간 소주잔같이 생기긴 했네요. 술을 드시지 말고 이렇게 네, 티를 네. 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네. 티로 원샷으로 원샷. 네. 원샷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국민의 골병 없는 건강 백세를 위한 골병 없는 상담소 진행을 맡은 MC 미미입니다. 유 교수님,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의 윤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안성희입니다. 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모르던 골다공증의 정보를 정말 새롭고 많이 알게 됐는데요. 교수님, 이번 편 주제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이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우리가 진단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단을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편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한골대사학회랑 그리고 세계 골다공증 재단에서 이런 핵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한 8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령, 그리고 두 번째, 50세 이후에 골절이 발생했는지, 세 번째는 저체중, 그리고 네 번째는 40세 이후에 키가 줄어든 적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고관절 골절 또는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가족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골소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 복용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하고 음주가 있습니다. 흡연하고 음주까지 있군요. 네,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프락스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이라고 합니다. 골절 위험도를 예측하는 툴이 되겠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흡연, 음주, 부모님의 고관절 골절력, 그리고 본인의 이전 골절력,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등과 본인의 골밀도를 입력하게 되면 10년 내에 나한테 골다공증 골절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위험 요인이 종합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겠죠? 네, 맞아요.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의 이제 처음은 골밀도 검사를 받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골밀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덱사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덱사라고 하는 검사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검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법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부위를 측정하게 되는데 먼저 척추를 하죠. 척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을 하는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요추, 척추를 측정하게 되고, 그리고 대퇴골, 대퇴부라고 하죠. 우리 대퇴부에 있는 가장 긴 뼈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윗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상위 쪽을 이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에 있는 뼈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T점수라고 하는 걸 매기게 돼요. T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T점수에서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1.0 사이까지면 우리가 골감소증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게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골감소증, 골다공증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감소증도 골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5 이하까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진단하는데 T점수가 쓰인다. 그리고 이 T점수를 평가할 때는 골밀도라는 걸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검사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다면 마이너스 2.5점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골밀도 측정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골다공증의 치료 권고안을 따라 보면은 골밀도의 측정은 폐경 전이지만 6개월 이상 무월경인 여성, 폐경 이행기에 있지만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여성, 그리고 폐경이 된 여성에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70세 미만의 남성과 그리고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해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에 대해서 만 54세 그리고 66세의 골밀도 검사를 검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검진 결과표에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만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검진 결과표에 우리 유준일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T 점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T 점수가 그래서 본인의 요추, 척추와 고관절 그리고 기타 부위 중에서 한 곳의 T 점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는 그 T 점수까지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인 경우에는 다시 병원에 재방문을 해서 재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줄겠어요. 안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국가건강검진에 그 T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뼈 건강을 알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이에 맞춰서 골다공증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T점수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티타임이라는 캠페인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또 교수님들 앞에 너무나 예쁜 티타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잔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티타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티타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저희 뭐 한 잔씩 좀 해볼까요?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셔도 돼요? 그럼요. 저는 약간 깨알지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앞에 준비되어 있는 티는 이제 루이보스 티거든요. 요거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그 어떤 티가 좋다 나쁘다를 지금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카페인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뼈의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페인이 없는 그런 티를 하루에 2잔 정도 하는 습관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커피를 조금 줄이시고요. 아니면 좀 카페인이 없는 그런 티 종류를 더 마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티타임을 가져올까요? 어떻게 짠을 할까요? 안 되겠죠. 습관이 나와가지고 약간 소주잔 같이 생기긴 했네요. 술을 드시지 말고 이렇게 네, 티를 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티로 원샷으로 원샷. 원샷으로. 맛있다. 좋네요. 루이보스 티가 이렇게 또 티타임을 가지니까 좋죠. 어떠세요? 너무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참 좋네요. 티만 마시지 말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T죠? T 점수. 국가검진에 들어있고 골다공증 검사하시면 꼭 T-스코어를 확인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T 점수를 아는 것이 뼈 건강 관리 시작이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진도 이 치료가 지속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께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골밀도 검사 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릴 만한 다른 검사법도 혹시 있을까요? 특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골밀도 검사는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피 검사를 하자 그러면 또는 소변 검사 하자 그러면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검사 이름이 골 표지자 검사입니다. 우리가 골 형성능을 보는 검사가 있고 골 흡수능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 두 검사를 합해서 우리가 골 표지자 검사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보통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약의 효능이 잘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런 걸 체크하는 게 골 표지자 검사가 되고 흔히 골다공증의 피 검사가 되는 겁니다. 이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이 되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의 여성 그리고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연령 이하라고 하더라도 골다공증을 유발 가능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그 밖에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할 때 골밀도 검사를 한번 보험으로 시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검사에서 골다공증으로 나왔다고 하면 1년 이상의 간격으로 보험 적용을 받으시면서 검사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혹시라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의료진과 꼭 상담을 받고 검사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를 또 한번 내볼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아, 우리 교수님들이 퀴즈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는 퀴즈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티타임까지 가져가지고 저희가 어떤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골다공증 검사와 진단의 기본이 되는 골밀도 검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골밀도 검사의 T점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T점수가 몇 점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제가 말하면 되나요? 아, 이거 객관식으로 안 하고 주관식으로. 자. 이게 또 굉장히 좀 그 앞에 있는 그런 기호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식으로 해드리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주관식으로 할 거예요. 바로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티타임을 가졌기 네. 때문에 T 네. 2.5인데 네. 그냥 2.5면 안 되고요. 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오, 정답입니다. 네. 우리 유진일 교수님 강의를 너무 잘 들으신 것 같고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골밀도 점수, T점수를 알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지금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은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꼭 국가건강검진이나 또는 여성 폐경기 여성이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의 유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의료진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골다공증 치료 시기와 골절 예방에 대한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